네, 6월 증시 이후로 버블론이 거세지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연일 시연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지수인가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정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고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대단하네요. 즉각적으로 또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시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시장 경제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네. 자금을 중국 정부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요. 2주간 무려 9천조 원 이상을 지금 증시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특히 증권사에 있는 그 유명 그 트레이더를 다 뽑아다가 증권 안정기금을 통해서 ETF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하루에 수십억 위엔씩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IPO도 동결됐고요. 대주주의 지분 매각 도 금지되면서 국유 기업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몰리면서 수급상은 4천선 이하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지수대에 안정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 증시 떠받치기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중국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금융 공산주의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질 가치와 주가가 좀 괴리도가 좀 더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좀 소외되는 이런 부작용도 좀 갖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9천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추경이 12조인데요. 뭐 게임이 안 되네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상해 종합지수가 수직 상승을 했다가 다시 수직 낙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천선 회복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시도하니까 반등도 쉽지 않을 것 같다가 다시 또 쉬워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4천선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그 악성 매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4천선 이하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주가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완만히 그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매물대 그림을 보시면요. 상하이 증시의 수급과 신용 매수 잔액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4천서부터 5,100선의 1억 명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매물뿐만 아니라 그 샀던 그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물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50개 종목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증권사들은 아주 우량주들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4천선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매물 압력을 시달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당분간 주가는 정부가 주도했던 소수 대형주 그리고 본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4천선 위에서는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증시 버블론만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GDP의 160%라고요. 그렇다면 경제 전체를 위협할 만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이 지난 2001년이죠. WTO 가입을 하면서 10년간 무려 전 세계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규모가 GDP의 무려 15%에 달했고요. 그리고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6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16조 원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기업 부채 2배 정도 규모고요. 2019년도에는 28조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성장률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6.5%까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하철의 2배가 되는 규모의 지하철을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 2,700조 원,
그리고 3,600조 원 정도 사이에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률 둔화되면 아무래도 고스란히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사회적 혼란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앞으로 성장률을 7% 전후까지 계속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10% 이상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테고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중국은 이 부동산 버블,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대부분 침체가 되면서 다시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네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정부가 끌어주니까 반등을 재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1월에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2분기까지 무려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비에 힘입어서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는 완만한 L자형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이런 경기 회복을 이끄는 것은 3차 산업이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산업별 GDP 성장률 면에서 3차 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중에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생산 증가율이 무려 17.4%로 1분기 15.9%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을 중심한 신흥산업들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중국은 예전과 같은 U자형 회복이나 V자형 회복은 하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GDP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켜질지가 문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는 시장 경제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가 경제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재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금융 양면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인 7% 전후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경제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중국 정부가 꾸준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안화는 현재 1달러에 6.20 위안에서 움직였는데요. 조금 더 절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수출이 회복되기 한 달 보름 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참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중국 변수 하반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번 달 말에 정치국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도 확정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자유무역 특구를 확대시켜준다든지 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재정 정책을 쓸 것이냐, 그리고 노동 분배율 향상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온라인 쇼핑이나 여행, 영화, 제약산업과 같은 쪽에서 중국의 특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K푸드라든지 K뷰티 그리고 K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회의와 함께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홍찬 소장과 함께 중국 증시의 전망과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랠리를 또 한 번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